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. 이분의 시각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곧장 인사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환율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. 뭐 설마 했던 무역 분쟁도 일으켰으니까 이거라고 못 일으키겠느냐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고 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한 이슈 오늘 이야기해 주신다고요. 미국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강달러 폐지 이 얘기가 나와요. 강달러 폐지면 약달러로 간다는 얘기죠. 약달러 가면 결국은 환율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. 이때까지 미국은 강달러주의자였어요. 그래서 슈퍼노트 이런 표현을 쓸 정도였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이 강달러로 가는 상황이 아닌 약달러로 가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죠. 그럼 환율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전부 약세로 갈 확률이 높죠.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때까지 원달러 얼마 가격대에서는 시장이 위험자산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왔는데 그런 것 자체도 없어질 수 있는 거죠. 근데 약달러가 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약달러를 통해서 수출을 늘리겠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무역 분쟁에서 사실 큰 결과는 없죠. 물론 관세를 매기거나 여러 가지에서 중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크나큰 변화는 없는 게 현재 미국의 모습이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환율을 건들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. 환율 전쟁이 지나면 약달러가 순식간에 한 10%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.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.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죠.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아닐 수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대응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미국 시장이 지금 3일째 또 조정을 줍니다. 다시 또 치고 갈지 좀 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걸 끝나고 세 번째 것까지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오늘 기준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죠. 지금 보시면은 미국장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선을 그어놓은 거에서 이 자리 실패하다 돌파를 했죠.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일봉에 있고 월봉에는 27,800 그 선에 있다라는 패턴은 다시 또 그 지점에서 또 저항을 받습니다. 오일선은 일단 붕괴가 됐는데요. 오늘 밤에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될지 봐야 되겠죠. 사실 이 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빠진 건 아니죠. 미국 시장이 빠진 이유는 실적이 우려되고 있다.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렸던 미국 시장이 이제는 실적으로 넘어가는데 실적이 안 좋은 상황. 결국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발생하는 게 기업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.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슈팅인지 아닌지 보자라고 했는데 만약 슈팅이라면 요 추세선까지 다시 회귀가 굉장히 빨라지겠죠. 여기까지 회귀가 된다면 일단 슈팅으로 간주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이제 제가 세 번째와 같이 연결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렸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가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 인하를 먼저 한 적이 거의 없어요.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어요. 금리 인하를 해서 사실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. 아침에 오면서 금리 인하 할까 안 할까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세 번째 이슈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. 근데 금리 인하 정말 해버렸네요. 그럼 이제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겠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지표가 안 좋고 있으니까요. 금리 인하는 지표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 맞습니다. 근데 이 금리 인하가 시장에는 항상 뭐였죠? 유동성의 증가. 그럼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증가하려면 대출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대출 규제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. 지금 이 부분이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. 두 번째는 미국이 만약에 7월에 금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 그러면 금리 역전 상태가 더 폭이 커진 상태가 돼버리는데 왜 미국은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? 물론 제롬 파웰이 외통수로 발언했기 때문에 그거를 신뢰한다?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. 물론 금통위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우측 깜빡이를 켰었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커진 건 사실이었죠. 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걸 보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아쉽다라는 거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또 아쉬운 거는
왜 금리 인하를 깜짝 인하를 할까요? 난 지금 이거 이해가 안 돼요. 미국과처럼 금리 인하 할 것 같처럼 분위기 계속 좀 띄워서 시장 분위기 좀 잡아주고서 하면 그 효과가 더 클 텐데 금리 인하 할까 말까 이러다가 그냥 뭐 분위기 보니까 금리 인하를 했어요. 시장은 지금 뭐 이따 종가에 봐야겠지만 일단은 그 효과가 현관 반감되는 자리거든요. 차라리 금리 인하 가지고 립 서비스라든지 뭐 금통위원들이 나가서 계속 연설하고 다니면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이 분위기를 띄워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8월까지 끌고 가면 시장 상황 굉장히 좋아질 건데 왜 그거를 맨날 안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. 근데 너무 아쉬운 깜짝 인하다. 물론 뭐 오늘 이후에 이 금리 인하 효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굳이 해놓고 올릴 이유는 없잖아요. 하기 전에 막 분위기 잡아서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거를 완전 소스를 풀어줘가면서 해도 미국이 금리 인하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. 근데 너무 주가는 바닥인데 금리 인하를 해버리고 미국은 바닥일 때 금리 인하 할 것 같이 하면서 끌어올리고 이런 부분이 정말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똑같은 카드인데 왜 그 카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고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도 계속 연설 다니면서 표현을 하고 또 금통위원도 그 얘기를 해서 8월은 정말 금리 인하 하나 보다라고 7월 미국이 해버린 다음에 우리나라 기대감을 막 키워가지고 오히려 뭐 0.5도 할 수 있어 분위기 띄웠으면 지금의 카드가 어마어마하게 컸을 텐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금리 인하 하고도 오히려 주가는 밑으로 약간 마이너스권에 있어서 너무 답답하긴 한데요.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좀 된다. 특히 차트상으로 보시면 지금 자리는 금리 인하 해서 좋을 게 없어요. 왜냐면 사실은 요 정도 선에서 금리 인하를 한번 빡 때려가지고 쫙 당겼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못했죠. 이거 주봉 차트거든요. 코스피. 근데 여기서 지금 후행스판 내려오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그러면 하락 저지를 막겠다라면 2,000을 지키겠다는 의지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시간적으로 조정을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금리 인하 했다.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는 중국인데요. 중국이 지금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GDP 성장률이 경기 부양하고도 6.2였죠.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는 뭐냐면 경기 부양을 너무 해가지고 부채 규모가 GDP의 3배가 됐다라는 거죠. 이렇게 되면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금리 인하. 물론 그 중국은 약간 사회주의 국가랑 다를 수 있지만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금리 인하를 못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. 자,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중국이 반등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. 결국 무역 협상을 정말 유리하게 하지 않는 중국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좀 주의를 해서 중국장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